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성을 평가하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늘 억울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 두려움, 실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딸을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돌보는 어피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구가 많고 잔인하며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군입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딸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성인이 되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딸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 가면 증후군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적 유대에 묶여 완벽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성을 평가하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늘 억울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 두려움, 실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딸을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돌보는 어피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구가 많고 잔인하며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군입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딸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성인이 되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딸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 가면 증후군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적 유대에 묶여 완벽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성을 평가하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늘 억울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 두려움, 실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딸을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돌보는 어피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구가 많고 잔인하며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군입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딸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성인이 되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딸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 가면 증후군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적 유대에 묶여 완벽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성을 평가하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늘 억울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 두려움, 실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딸을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돌보는 어피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구가 많고 잔인하며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군입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딸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성인이 되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딸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 가면 증후군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적 유대에 묶여 완벽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여성성을 평가하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가장 큽니다.
둘째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늘 억울해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요구합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 두려움, 실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아버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딸을 평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돌보는 어피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셋째는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구가 많고 잔인하며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폭군입니다. 딸은 세상이 칭송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딸의 분별력을 망가뜨려 성인이 되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딸들은 평생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 가면 증후군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트라우마적 유대에 묶여 완벽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의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첫 번째 남자이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자 미래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자신만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서점에 들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다룬 책은 여러 권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책도 있었죠.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둔 자녀,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사회가 그 관계의 고통을 애써 예면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 침묵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나 엄격한 훈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나 무관심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딸의 삶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깊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녀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정서적으로 방임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다가도 하루아침에 냉담하게 돌아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자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녀는 오로지 부모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할 뿐 자녀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며 사랑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유용할 때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 외에는 귀찮은 존재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물건처럼 대상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은 깊은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이 늘 부족하고 가짜인 것 같다는 가면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욱 특별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남성성의 모델입니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관계의 틀을 송두리째 뒤틀어버립니다. 그는 딸에게 남성이란 비위를 맞춰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딸은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포닝이라 불리는 트라우마 반응으로 훗날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굳어집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남성에게서 찾으려다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사랑 폭격과 이상화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운 좋게 다정하고 건강한 파트너를 만난 여성들조차 처음에는 그의 친절과 인내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나약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수년간의 상담과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은 마치 사막의